꽤나 유명한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몇 분이 지나면은 그 알람벨이 울리면서 직원분이 들어와서 진료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리치님의 사연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김지용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대학 교내 상담센터를 다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이 가능한 규모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었는데요. 대학원에 오게 되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약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최근 동네 정신과 의원을 가게 되었는데요. 대학 때 다니던 병원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상담은 10분 내외에 처방 위주여서 동네 정신과 의원은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기대감이 컸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는 병원이어서 1시간 정도 대기 끝에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데스크 옆에 붙어있는 큰 TV 소리가 계속 들려 거슬렸고 방 안에서 상담하시는 내용이 어렴풋이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이어서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일단 왔으니 상담이라도 받자 싶어 기다렸습니다. 긴 대기 끝에 겨우 시작된 상담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실망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갑자기 간호조무사분이 들어오시질 않나 스트레스 검사를 하고 더 자세한 상담을 하자며 울고 있는 저를 데리고 상담실 문을 열고 데스크를 지나 정반대에 있는 방으로 가서 BDI 설문지 작성을 하라고 하질 않나. BDI 검사는 예전에 해봤던 검사라서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고 있었고 지금 이걸 하면 얼마나 더 눈물이 날지도 예상이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데스크를 가로질러서 상담실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도무지 상담을 지속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만하고 지금까지 상담한 것만 결제하고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우울한 상태로 검사실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몇 번이나 해본 검사지를 다시 작성해서 울면서 상담실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여기서 계속 진료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울면서 불만을 말하니 선생님이 당황하셨는지 우리 병원의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알겠다고 하며 다른 정신과를 추천해 주셨고 상담 내용으로 보아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우울증 진료를 한다고 한 거여서 간 거였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검사실이 정반대에 있는 건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작은 규모의 동네 정신과는 다 그런가 싶어 다시 병원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은 대학병원뿐이라 그건 또 좀 부담이 됩니다. 저에게 맞는 병원을 찾으려면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뿐일까요? 도움을 받으러 정신과에 갔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왔네요. 참 마지막에 도움을 받으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셨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오셨다라는 힘든 리치님의 사연이셨는데요. 일단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서 뭐 비슷한 마음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저희들의 병원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계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당연히 계셨겠죠.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상처만 받고 돌아왔다. 그래서 그 뒤로 더 이상 못 가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는 어떤 뭐 피드백들이 있으신 데에는 분명히 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어떤 보여드리는 이미지, 어떤 뭐 충분한 상담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좀 미리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런 기대에 좀 충족되지 않게 되면 더 그런 속상함, 되게 상처가 되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분께서도 좀 더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병원을 찾아가셨던 그 기대감이 크셨다라고 여기 쓰셨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좀 더 크게 상처를 느끼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신 순간부터 조금 기대하고는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 위주로 조금 조용한 분위기의 뭐 대기실, 그리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되는 뭐 진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대기 시간도 너무 길었고 TV 소리나 뭐 진료실 내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조용한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실망하는 마음을 깔고 진료실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제가 정신과 의사가 처음 됐을 때도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정신과는 달랐으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조금 더 우아하게 진료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육탄전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약만 계속 처방하고 약 가지고 환자분과 계속 뭔가 실랑이를 해야 되고 벌이고 그럼에도 약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받았던 충격이고 이분께서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던 장면과 너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상담 중에 어떤 분이 들어오신다거나 한참 좀 감정에 복받쳐 올랐는데 그게 좀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좀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담 중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는 정말 없잖아요, 잘. 거의 그렇죠. 없죠.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한 환자분께 들었던 꽤나 유명한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몇 분이 지나면은 그 알람벨이 울리면서 직원분이 들어와서 진료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긴 상담은 거기 속해 있는 다른 심리상담사분과 하고 의사분과는 짧은 상담, 약 처방만 되는 마치 공장과도 같은 시스템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튼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얘기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고 정말 그 벨이 울리거나 문이 열리는 순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순간에 이렇게 딱 맥이 끊기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많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의사 선생님께서도 나름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일단은 그 예약을 받지 않는 병원이어서 1시간 정도 대기 끝에 상담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그러면은 긴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애초에. 저희는 다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을 다 길게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요. 정말 안락하고 되게 조용하고 깊은 상담이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병원도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병원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병원도 그렇지 않고요. 그런 병원이 있죠. 저희도 찾아가서 상담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약제로 진행하지만 뭐 15분, 30분 정도의 상담으로 적당한 길의 상담으로 진행되는 병원도 있고요. 예약제 없이 그냥 대기 시간도 좀 길고 10분 전후에 진료 시간으로만 끝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병원이 있어요. 자주 저희가 예시를 드는 것처럼 이게 그 식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급 한정식집이 있고 적당한 중식당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국밥집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어디가 꼭 뭐 최고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한 곳들이 있고 자기에게 좀 잘 맞는 곳들이 따로 있는 법이죠. 어쨌든 첫 단추부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약제가 아니라는 데에서 이렇게 이미 상담 위주의 병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좀 중간에 들어오시고 설문을 하시고 좀 어떤 상황으로 좀 예상이 되세요? 이제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문을 하긴 하지만 보통 진료 전에 미리 설문을 다 끝내고 그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을 하잖아요. 아마 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이제 면담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잠깐 나가가지고 추가로 뭐 요 설문지 하나만 하고 잠깐 기다리시다가 들어오셔라. 그 사이에 또 짧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진료를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 자체도 좀 상처가 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상담을 듣는 중에 끊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상담 위주의 그런 병원이 아니면 더더욱 이제 환자가 좀 밀려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뒤에는 밀리고 할 얘기는 좀 많으시면 그래서 좀 중간에 잠깐 정리했다가 이후에 다시 들으시려는 그런 목적이시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 좀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다 정신과 의사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변호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좀 그런 느낌이 네네. 드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게 양측 사정이 다 이해가 되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진료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 자주 듣거든요. 병원 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받았다. 혹은 나의 친한 지인이 혹은 가족이 더 상처만 받아서 그 뒤에 다시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근데 너무 좀 크게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결국 부딪히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그 자체가 또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다른 곳에 가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분이 이제 상담에 실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상담 그 자체랑 상담 외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 상담 외에 환경적인 요소들이었어요. 맞아요. 뭐 방음 문제라든지 뭐 진료 순서라든지 대기 시간, 뭐 어떤 중간에 이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 근데 반면에 이제 상담 그 자체가 좀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저희가 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 상담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 할 때만큼은 그래도 조금 위로받고 조금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잘 맞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 계속 여기서 진료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좀 어떤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뭐 우리 병원 시스템과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여기서 한 번 더 상처를 받진 않으셨을까 아주 좀 거절받는 것 네, 같은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정말 꼭 리치님께서 좀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서 쐐기를 박으신 것, 사실 한 번 본 분에게 이런 말을 드린 거는 물론 너무 성급한 접근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어쨌든 병원에 오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있는 게 자존감 이슈거든요. 저희 중에서도 뭐 누가 나는 자존감이 정말 높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씀을 너무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 다른 환자분들이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계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결국에는 뭐 추천해 주신 이제 병원 또 이제 쪽지에 직접 적어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생님도 나름대로 이제 배려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요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도 조금 되돌아볼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좀 닫혀 있고 스스로 좀 작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이야기나 제스처들이 의도랑 다르게 좀 크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셔서 이제 작은 규모 동네 정신과는 다 그런가 싶어 병원을 가기가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로 상담을 하시려면 작은 규모 정신과 굉장히 더 작은 규모일수록 더 이런 게 잘 되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직접 부딪혀보는 방법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그래서 꼭 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약제로 되는지 그리고 예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상담이 가능한지 뭐 상담의 간격은 주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문의해 보시고 가시면 이렇게 좀 상처받는 일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대중이 없겠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대를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대기실에 사람도 좀 적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대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힘든 마음에 도와주세요 내부자들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약간 병원 입장을 좀 변호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정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면 좀 덜 상처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런 상담, 정신과에 대한 마음의 문 자체가 닫히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연이 방송에서 다뤄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brainrich6@gmail.com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에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